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그리고 투자 전략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는 매크로에 함몰되지 말자 그랬는데 계속해서 매크로 이야기가 체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이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키워드 첫 번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경기 침체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이게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를 논하고 있었는데 한편에서는 경기 회복론까지 경제 낙관론이 나오고 있어서요.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 그런 이유가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지 또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 네,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한 정의가 좀 불확실하고요. 예. 또 리세션과 디프레션, 정말 불황 경제와 좀 경기 침체의 초기 국면인 리세션과 조금 잘 구분이 안 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경기가 나쁘다는 게 이제 경기 침체라면 최근에 그 연말 지나면서 조금 세계 경기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조금씩은 좀 붉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째로는 미국이요. 미국이 좀 고용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좀 연착륙될 것이다. GDP의 한 70%를 차지하는 미국 소비가 그렇게 급냉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유로존이 날씨가 따뜻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위기를 좀 잘 극복하고 그렇다면 내년도 경제가 유로존 경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는 중국이죠. 중국이 일단 경제를 재개방할 것 같은데 이미 했고요. 예. 아마도 올 봄부터는 본격적으로 경제 개방을 더 박차를 가하고 경제가 기지개를 켜지 않을까. 그리고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예고돼 있거든요. 소비 진작과 SOC 투자. 이런 측면에서 미국, 유럽, 중국 이런 주요국의 경제 전망이 조금 상향 조정되는 그런 좀 분위기거든요. 그렇다고 경기 회복을 논하기는 좀 이런 거 아닙니까? 연착륙이다. 그럼 연착륙하고 나서 빠르게 돌아설 수 있다. 이런 생각인가요? 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 회복론을 지금 이렇게 전망하기에는 네. 너무 성급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지금은 일단 경기 하강의 진폭이 하강 폭이 조금 예상했던 것보다는 폭이 좀 적을 거다. 네. 그리고 U자형이든 나이키형이든 경기가 회복될 건데 그거는 서서히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2024년 상반기 정도에 세계 경기에 조금 봄 기운이 나타날 정도로 경기 회복의 속도는 좀 느릴 것으로 네. 예상합니다. 근데 이제 시장은 항상 먼저 가지 않습니까? 선반영해서 가기 때문에요. 지금 시장 분위기는 주식도 그렇고 가상화폐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뭔가 좀 다시 리스크 온는 모드로 지금 가고 있어서 빨리 가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최근 주식시장이 앞서 말씀 나눈 이제 경기 좀 주식시장의 굵직한 뼈대죠. 네. 펀더멘탈이 돌아서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에 부정적인 전망으로 주식 포지션이 굉장히 줄었던 데에 따른 수급적 요인 그리고 숏스퀴즈 공매도 세력들이 다시 주식을 담아놓는 그런 수급적 요인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져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무튼 올해 전체적인 주식시장은 한 번은 경기 후퇴에 대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게 이제 바로 역실적 장세고 경기 후퇴에 따른 혹은 기업 실적 둔화에 따른 좀 크고 작은 주가의 조정이 이제 주식시장에 나타날 것인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작년보다는 경기의 불확실성은 분명히 줄었다. 그리고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도 줄었다. 네. 하지만 지금 올해는 사실 실적과의 싸움인 거죠. 경기도 경기지만 결국은 지금 강하게 오르는 것은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아닙니까? 이제 빨리 더 이상 올리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는 기대감인데요. 예정되어 있는 건 올리고 오니까 이번 2월 1일에서 베이비 스텝, 3월에 한 번 정도 베이비 스텝, 2번 정도 올리면 이제 멈출 것이다. 지금 이제 컨셉은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 기준금리가 5.0 5.0 정도 해서 멈출 거다. 어제 캐나다 중앙은행도 이제 4.50%로 25bp 올려서 최종 금리를 조금 만들었는데요. 앞으로 물가가 조금 낮아지는 것이 확인되면 조건을 달았습니다만 물가가 조금 진정된다면 이게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거다라는 이제 코멘트를 하면서
미국 시장이 조금 반색했는데요. 아마도 뭐 연준은 뭐 2월 1일 날 FOMC에서 그 얘기를 투자자들은 기대하겠지만 살짝 연준은 조금 더 좀 더 이렇게 안전하게 좀 더 제약적인 수준까지 높인 다음에 조금 금리를 동결하면서 그런 멘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김한진 박사님과 알아보는 키워드 두 번째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기가 그래도 마일드하게 좀 갈 수 있다는 거고요. 다만 시장이 늘 그렇게 호재만 깔려 있는 건 꽃길만은 아닙니다. 결국은 그런 경제 낙관론이나 혹은 이제 통화 정책의 완화로는 이제 인플레가 잡힌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인데요. 중국이 다시 리오프닝을 하고 이러면서 중국 경제가 좋아지면 이게 또 다른 뭐 유가도 그렇고 인플레를 또 다시 촉발할 수 있다. 이런 우려 경고. 블룸버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뭐 좋은 게 나쁜 영향을 가져오는 그런 효과네요. 네, 당연히 중국 경제가 회복되면 뭐 에너지 가격, 특히 유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것은 뭐 다 자연스러운 예측인데요. 그런데 이제 과연 그럴 것인가라는 건데요. 작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뭐 3%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올해 경제 성장률이 뭐 조금 좋아진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2%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에는 세계은행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1.7%로 전망한 바 있었죠. 그것도 이제 기존의 전망인 3.0%에서 크게 낮춘 건데요. 아무튼 지난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 뭐 2.9%보다는 올해 성장률은 뭐 상당히 낮아지는 그런 성장률이 찍힐 것 같고 그렇다면 전 세계 수요가 그렇게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예상했던 것 또 우려했던 것보다는 조금 살짝 좋아지는 것은 맞다. 하지만 전체적인 유가가 계속 올라갈 정도로 전 세계 수요가 펄펄 끓을 것이냐라는 것은 좀 퀘스천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유가가 좀 일시적인 교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전략 비축률도 한 40년 내 최저거든요. 그 다음에 유로존도 이제 겨울을 잘 나고 있지만 봄 되면 아무래도 천연가스나 원유에 대한 재고를 다시 확충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중국이 살금살금 지금 전략 비축률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중국이요?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유가의 일시적 교란 요인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유가도 상당한 변동성을 올해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한 뭐 배럴당 WTI 기준으로 90달러 선 정도에서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블룸버그에서 중국발 인플레이션을 다시 우려하는 것이라든지 지난번에 제이미 다이먼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것도 아마 이런 다시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사에서 보면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가가 다시 오르면서 금리를 다시 내리는 게 아니라 올려야 되는 하반기에 그럴 상황이 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럼 박사님은 크게 보시지는 않는 건가요? 네, 확률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뭐 한 30% 미만이다. 그러니까 연준이 정말 금리를 일단 동결한 다음에 한 서너 달 지나서 다시 또 금리를 뭐 50bp씩 올린다든지 이러면서 뭐 말씀하셨듯이 일부 매파적인 의견을 표시하는 분들 얘기대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6%, 7% 이렇게 다시 한번 2차 금리 인상이죠. 이런 상황이 조금 야기될 수 있을 가능성, 야기될 가능성. 제 생각에는 극히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전 세계 경기는 불황 국면이다라는 것이죠. 네. 중국발 인플레 우려에 관한 이야기들 두 번째 주제로 나눠봤고요. 세 번째 키워드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실적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경기나 지금 얘기한 통화 정책보다도 당면한 과제는 실적인데요. 미국의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돌입했고 우리도 그런데 그래서 초반에 미국 기업들 보면 선방하는 것도 같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간밤에 테슬라도 같고요. 선방하는 것 같으면서 또 가이던스는 좀 불확실하고 국내 기업들은 실적은 안 좋게 나오고 전반적인 현재까지의 실적 흐름이나 전망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거의 실적이 발표됐죠. 지난 4분기 실적이 발표됐고 발표된 기업들이 뭐 한 70%는 서프라이즈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당초에 예상했던 서프라이즈율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그러니까 뭐 눈높이를 낮춰놨기 때문에 이제 서프라이즈는 발생했지만 그렇게 좀 추세적으로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중요할 텐데 조금 뭐 엇갈리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S&P 500 기준으로 EPS를 뭐 심지어는 뭐 작년에 230달러대였는데 뭐 올해 한 190달러까지 급냉할 거다라고 예측하는 기관부터 전체적인 컨센서스는 한 205달러, 10달러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이익도 꺾이는 건 맞다. 꺾이는 건 맞는데 주가는 조금 뭐 그걸 조금 안 믿는 듯한 그러한 분위기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눈길을 돌리면 상장사 코스피 상장사 4분기 순이익은 뭐 거의 50% 예. 전년 4분기 대비 영업이익은 뭐 한 26% 이렇게 감소가 예상되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뭐 증권사마다 컨센이 조금 의견이 좀 다릅니다만은 EPS가 예를 들어서 한 8% 정도 만약에 감소한다면 저는 뭐 한 7, 8% 정도는 작년보다 좀 후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 8% 감소한다면 PER을 한 17배 정도 줬을 때 PER을 9배 정도 줬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 코스피는 한 2100에서 한 2200 그러니까 지난 9월 말에 이제 2130 저점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내려갈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적 둔화로 인해서 그게 주가에 프라이싱 될 때 주가의 하방 위험은 좀 크다면 크지만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다라는 쪽으로 조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뭐 실적이 뭐 안 좋을 거라는 건 알고 있는 거고요. 네. 막 좋아지는 국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안 좋아지는 국면인데 이제 선반영해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알고 있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또 희소하지만 실적이 또 좋아지는 뭐 섹터나 업종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적 관련해서 투자의 기회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일단은 뭐 PR이 착한 종목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PR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안정 성장이 올해 있을 것 같은 대형주. 네. 근데 PR이 낮다? 뭐 괜찮은 거죠. 그리고 성장 테마는 지금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장 테마가 지금 올해 좋을 겁니다. 계속 유지가 될 텐데 좀 PR이 높은 건 좀 제하고 성장 테마 정도의 중에서 PR이 조금 적절하게 높은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주를 저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너무 대형주보다는 좀 중견주, 또 코스피 200 밑에 약간 중견주, 뭐 대형주지요. 대형주지만 조금 덜 큰, 아주 큰 대형주보다는 조금 중견 대형주, 또 중소 성장주 쪽으로 조금 눈을 좀 돌리면 조금 그 유망한 종목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시장 키워드 분석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김한진 박사님의 투자 인사이트 봐야죠. 저와 찰리는 사업 분석가입니다. 우리는 시장 분석가가 아니고요. 거시경제 분석가도 아니고 심지어 증권 분석가도 아닙니다. 저는 워렌 버핏을 얘기하고 찰리는 워렌 버핏의 소울메이터 찰리 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은요. 네. 찰리 먼거가 24년생이니까 거의 지금 100세죠. 그런데 아직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올해는 조금 뭐 좀 시장의 변동성은 높을 것 같지만 금리가 낮아지면서 지금 기업별로는 통화 긴축의 효과가 조금 산업별로 스며드는 정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긴축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 차별화가 좀 예상되거든요. 지금 시장의 변동성은 예상되지만 주가의 변동성은 시장 변동성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안정된 추세로 돌아서는 주가가 돌아서는 기업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좀 시장보다는 종목에 집중해야 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회가 있다? 네. 예. 키워드로 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